토트넘 경기력 추락, 범인, 잡았다. 쟤 빼니까 확 달라져. 손흥민도 질주. 토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토트넘이 새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펼치는 가운데 그 이유가 잉글랜드 전 국가대표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가 전반 직후 교체 아웃된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토트넘이 후반 대반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범인을 찾은 느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디슨이 떠나고 활동량 좋은 20대 초반 3명이 중원을 꾸리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콘텐츠를 공급하는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 애슬레틱이 이런 주장을 내놨다. 디 애슬레틱은 21일 한국 시간 토트넘 선수 교체가 경기를 바꿨다. 어쩌면 이번 시즌 전체를 바꿀지도 모른다. 고 호평했다. 제가 극찬한 결단은 매디슨을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 파페 말랑사르를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된 것을 가리킨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전반 중반까지 굉장히 고전하다가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더니 후반전 중반까지 적진을 몰아쳐 4에서 1대 역전승을 챙긴 것이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에서 전반 19분 먼저 실점했다. 세트피스에서 웨스트햄이 좌우로 크로스를 하며 토트넘을 흔들었고 간판 공격수 제러드 보언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깊숙한 곳에서 반대편으로 컷백 패스를 내줬다. 이를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전에서 2골을 넣었던 가나 축구대표팀 에이스 모하메드 쿠두스가 차 넣어 골망을 출렁였다. 다행히 전반이 끝나기 전 동점포를 꽂아 넣었다. 전반 36분 매디슨의 패스를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윙어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직 변경한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슛을 시도해 원정팀 골망을 출렁인 것이다. 이후 토트넘을 지휘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 직후 매디슨을 빼고 사르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이게 적중했다. 기존 미드필더인 쿨루세브스키와 이브 비수마 외에 사르까지 들어가면서 역동적인 중원이 꾸려졌고 후반 8분부터 15분까지 7분간 비수마의 역전 결승포. 웨스트햄 문지기인 알퐁스 아레올라 골키퍼의 자책골. 손흥민의 쐐기포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역전승을 일궈냈다. 전반에 가마차기가 한 차례 빗나간 것 말고는 존재감이 없었던 손흥민도 후반 들어 미드필더들과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부상 복귀 축포를 쐈다. 디 애슬레틱은 매디슨은 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라며 그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뚫을 수 있는 시야와 패스를 갖고 있다. 전반전에 웨스트햄은 수비수와 미드필더 전체가 페널티 박스 안에 몰렸다. 매디슨은 넓게 움직이며 데스티니 우도기,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로 원정팀의 문제를 일으켰고 쿨루세브스키의 동점포로 연결된 역습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전반전 끝나고 교체됐으며 이런 변화는 미드필드의 역동성을 가져다줬다. 사르가 더 좋은 효과를 제공했다고 했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7분 동안 3골을 넣으며 웨스트햄을 무너뜨렸다. 효과 좋았던 도박이라고 설명했다. 디 애슬레틱은 그래픽으로도 사르 효과를 설명했다. 매체는 터치맵을 보면 사르가 훨씬 깊은 위치에 배치됐다. 사르는 웨스트햄이 쿠두스, 보얼, 미하일 안토니오를 통해 역습 시도할 경우에 더 나은 방어망을 제공했다고 했다. 매디슨은 지난해 여름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왔다. 이적 직후부터 토트넘의 키플레이어로 활약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연상하게 하는 좋은 패스와 공격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각광을 받았고 지난해 8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뽑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첼시전에서 부상을 당해 2개월 쉬고 돌아온 뒤부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 있었다. 결국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잉글랜드 대표팀 엔트리에서도 빠졌다. 쿨루세브스키의 변신도 눈에 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내내 쿨루세브스키를 오른쪽 날개로 활용하다가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가짜 9번을 맡겼는데 효과 만점이다. 디 애슬레틱도
12개월 전 이 팀은 매디슨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해리 케인으로부터 10번 셔츠를 물려받았다. 며 빠르게 핵심 인물이 됐고 쉽게 경기를 지배했다. 지난 시즌 첫 11경기에서 8골에 관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쿨루세브스키가 간판 스타라고 했다. 2. 김민재와 너무 잘 맞아. 우파메카노. 파트너의 엄지척. 김도나처럼 많은 비판받았어. 함께 뛰는 김민재와 정말 잘 맞는다. 괴물. 김민재의 파트너. 다요 우파메카노의 미소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20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 서 4대0 대승을 거뒀다. 개막 후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린 바이에른은 승점 17점, 5승 2무로 선두를 지켰다. 바이에른은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 유럽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2차전 에스턴 빌라전 패배 포함 3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끊는 데 성공했다. 바이에른 골득 실차 플러스 17, 은 2위 라이프치히 플러스 9의 골득 실차에 앞서 선두를 달렸다. 김민재는 이날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임시로 주장 완장을 차고 10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소화한 김민재는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10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성공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의 무한 신임을 받았다. 당초 에릭 다이어의 출전이 예상됐지만 부상이 의심됐던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나서며 호흡을 맞췄다. 김민재는 최근 우파메카노와 8경기 연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들을 압도했다.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와 데니스 온다브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분데스리가 정상급 투톱이다. 김민재는 이날 특히 데미로비치와 여러 차례 경합을 했는데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했다. 김민재는 빠른 발로 배후 공간을 차단하고 공격적인 수비로 상대를 괴롭혔다. 결국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후반 중반 두 선수를 차례로 교체해야 했다.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을 뛰며 태클 성공률 100%, 2분의 2, 리커버리 5회, 헤더 클리어 2회, 차내기 2회 등 완벽한 수비 지표를 보여줬다. 빌드업 측면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빌드업이 다소 불안하자 김민재가 전면에 나섰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후반 35분에는 해리 케인 득점의 기점이 되는 날카로운 패스를 뿌렸다. 김민재는 이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10회의 터치를 하며 97번의 패스를 성공시켰다. 성공률은 92%에 달했다. 김민재는 이 같은 활약을 앞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풋몹은 양팀 통틀어 4번째로 높은 7.5점을 줬다. 소파스코어 역시 4번째로 높은 7.6점이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5번째로 높은 7.3점이었다. 매체 바이에른 스트라이크는 완벽한 퍼포먼스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중에서 용감했고 우월했다며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다만 빌트는 평범하다는 뜻의 3점을 줬다. 현지 팬들 역시 댓글로 김민재가 3점이라며 라고 위하해했다. 한편 이날은 해리 케인의 날이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바이에른은 후반 케인의 해트트릭으로 완승을 거뒀다. 케인은 후반 12분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포문을 열었다. 3분 뒤에는 혼전 중 수비수들의 연이은 태클을 뚫어내며 추가골을 뽑았다. 35분에는 주앙 팔리냐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흐르자 재빨리 왼발로 밀어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케인의 올 시즌 세 번째 해트트릭이었다. 케인은 오마르 마르무시, 프랑크푸르트 9골에 이어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2위로 득점왕 2연패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에른은 후반 44분 킹슬리 코망이 추가골을 넣으며 완승을 마무리했다. 경기 후 우파메카노는 AZ 위 킬리안 크라이트마이어와 인터뷰에서 김민재와의 파트너십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우파메카노는 함께 뛰는 김민재와 정말 잘 맞는다. 며 김민재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고 엄지를 치켜 올렸다. 이어
김민재는 이전에 나처럼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축구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 실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지난 시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주전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인이었다. 김민재는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김민재가 아시안컵 이후 부진을 반복하며 둘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마타이스 더리우트와 에릭 다이어가 새롭게 주전 센터백 콤비로 떠올랐다. 투엘 감독은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대신 정적으로 박스를 지키는 클래식한 수비를 펼치는 더리우트 다이어 콤비를 중용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하는 뱅상 콤파니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느린 더리우트는 아예 맨유로 보내버렸다. 다이어도 벤치로 물러났다. 콤파니 감독은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스피드와 활동량이 풍부한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중용하고 있다. 물론 볼프스부르크와의 개막전만 하더라도 실수가 나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은 점점 무르익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의 폼을 되찾으며 더욱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